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국법 문제풀이 26강의 시간으로서 251번부터 26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5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5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중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산가치 향상은 아니죠.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입니다. 그래서 X. 2.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국민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입니다. X. 3.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사업 시행에 인가 없이도가 아니라 사업 시행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X. 4.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입니다. X.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5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2.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 중 인적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추정된다가 아니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간주한다가 맞습니다. X. 4.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X. 5.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X. 다 X고 하나로 옳은 것을 고르니까 25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합니다. 등록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등록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26회 연간, 이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하고 1만입니다. 21만. 그래서 25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4번. 주택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습니다. 두 번째, 비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답은 254번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 들어가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설명에 나와 있듯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때죠.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사업주체입니다. X.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할 필요 없어요. X. 비등록 사업주체입니다. 역시. 3.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X. 왜냐하면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필요 없죠.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비등록 사업 주체들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근데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만 비등록 사업 주체로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다 X고 3번만 오니까 25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6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이의 채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바뀌어있죠?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을 하고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X. 4.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5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7번 민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행위 허가 의제사항 맞고요. 2. 토지거래 허가 역시 의제사항 맞습니다. 3. 농지전용 허가 의제사항 맞고요. 4.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역시 의제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5. 주택 재건축 사업의 허가 이건 따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5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그 주택건설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 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한정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지만 개시심판이 취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아니므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등록 가능하니까 등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역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지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기 때문에 그 연도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역시 등입니다. 등록 가능. 3.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자, 자격정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면제된 자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자. 역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그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에 유예 기간에 있을 때,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때는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집행유예 선고하고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습니다. 거짓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건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요. 자, 1번부터 4까지는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고, 지금 문제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는 거니까 258번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9번.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뒤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단지 전체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동별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임시 사용 승인의 경우, 자, 임시 사용 승인의 경우 공동주택을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있죠.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적으로 동별로 받습니다. 동별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X 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있는데. 4.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증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5번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기준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5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이게 공급받는 겁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면 됩니다.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받는 거지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X. 두 번째,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리모델링은 그야말로 리모델을 수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을 안 하죠. 건설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우선 공급할 수 있답니다. 공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X. 4번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 거 아닙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26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26강의 시간이었고 251번부터 26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